안녕하세요. RS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도 쓰여 있다시피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잘 썼던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올 한 해에도 같이 갈 물건일 것 같은데 컨텐츠 주제상 이렇게 보이는 영상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웹캠을 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C가 켜진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화이트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겨울이고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추위와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핸드크림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네, 한두 해씩 이렇게 지나다 보니 좀 핸드크림 없이는 안 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좀 손을 자주 씻는 분들은 겨울이면 더 건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취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향이 엄청 좋은 아니면 약간 뭐 퍼퓸 로션 이런 것처럼 좀 보습이나 이렇게 기능보다 조금 향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들은 제 취향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냄새를 잘 맡는다기보다 좀 향이 강한 거에 좀 민감해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자주 바르는 만큼 좀 흡수가 빠르고 마무리감이 보송한 느낌이 좀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좀 부피가 너무 커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용량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용량은 또 막상 사두면 다 안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급하게 가지고 나갈 때는 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적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된 핸드크림입니다. 이게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된다. 이게 우이보스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이고요. 이게 제가 좌우 반전이라 읽어드릴게요. 센서티브 핸드 리페어 앤 케어 크림 75ml고요. 75ml면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제 손 안에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 들고 다니기에 막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니 사이즈도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한 취향에 다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안 좋은 성분이 없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제품들 써본 게 최근에 그나마 뭐 한율 거 있었고 템버린즈 있었고 록시땅 있었고 그냥 일반 이렇게 뭐 크림
페이스 크림을 그냥 손에 써보기도 했는데 그냥 다 뭔가 하나씩 아쉬운 점이 느껴져서 핸드크림은 일단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무난하게 막 쓸 수 있는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바로 쓰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통기한도 표시를 해놨는데 어차피 한 지금 남은 양 보니까 한 두세 달 쓰면은 다 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샀을 때는 75ml가 아니라 제 기억에 30ml짜리 이렇게 좀 한 이거의 절반 사이즈만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썼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사게 됐고, 저처럼 이런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이 막 뭐 퍼퓸 향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나쁘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좀 이렇게 향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우이보스 핸드크림입니다. 이게 약간 패키지가 무광, 이렇게 매끈매끈한 무광 느낌이고요. 그리고 튜브형으로 나왔어요. 아마 작은 사이즈는 패키지 디자인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사이즈는 약간 흰색의 남색 뚜껑으로 기억해요.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은 뭐 비슷하게 화장품 계열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롤플레이 때 나왔던 파운데이션인데요. 실제 지금도 쓴 파운데이션입니다. 보이려나? 이게 뚜껑이 지문이 남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맥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고요. 색상은 N11입니다. 이게 제가 써본 여러가지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일단 건조하기 때문에 촉촉해야 하고, 그리고 다크닝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촉촉해지면 자연스럽게 다크닝도 좀 보통은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라. 근데 이제 제 피부에 잘 맞았는지 다크닝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기초를 좀 무겁게 바르거나 좀 조절을 못했다 싶은 날에는 이렇게 조금 몽글몽글 뭉치는 현상이 있긴 해요. 근데 막 눈에 너무 띄게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형이 살짝 무거운 감이 있고, 이게 픽싱이 조금 빠르게 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파츌러로 이렇게 깔고 퍼프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넓고 얇은 납작 브러쉬로 이렇게 빠르게 펴바르고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다른 거를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광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파운데이션 같고요. 제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뭐 쓰냐는 질문을 좀 들었어요. 처음 경험해봐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잘 맞는 퍼프는 이게 더툴랩 퍼프인데 이게 되게 보통 퍼프보다 이렇게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고 약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살짝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바삭바삭보다는 살짝 촉촉한 느낌? 말랑 쫀득.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딱 3개 넣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 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화장이 궁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종류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겁니다. 제가 지금 쓰던 거 가져와서 이게 뚜껑 열려있어요. 왜 잡지를 못하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포어 코팩이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1번, 2번 되어 있어요. 이렇게 1번 코팩을 코 위에 이제 올려서 좀 피지를 불리는 거죠. 불려가지고 이렇게 안에 아마 있을 건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같이 이렇게 면봉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불린 피지들을 좀 긁어내주고 이걸로 이제 닦아내고 하는 건데 약간 뜯어내는 코팩이 잘 만드신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모공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코에는 좀 피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좀 뜯는 코팩을 하면 피부가 얇은 편이라 손상이 많이 되고 자극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계속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런 불려주고 이렇게 닦아내는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자극이 덜하고 제 피부에 잘 맞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재구매를 했던 거라서 언제 처음 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이거는 한 2년, 3년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자극 없이 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거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뜯어내는 코팩들보다는 좀 단가가 좀 있어서 저는 주로 세일할 때 그리고 이렇게 뭐 1+1 패키지로 할인 판매할 때 그럴 때 구매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종류가 끝이 났고 또 하나는 그냥 귀여워서 여러분 토이스토리의 라쏘를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다가 그 앞머리 이렇게 고정하는 찍찍이를 하나 사고 싶어서 좀 구경했는데 라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라쏘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1,000원에 2개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제가 핀으로도 앞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핀은 이거를 이렇게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앞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침대에서 눕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핀은 이렇게 막 머리를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머리카락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게 아파가지고 찍찍이만 한 게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살 거 역시 귀여운 게 최고기 때문에 이렇게 라쏘 벨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쏘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화장품은 아니고 섬유 탈취제인데요. 뭐야 아까 막 향 강한 거 안 좋아한다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향이 강한 걸 선호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향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냥 항균 뭐 기능이 있는 페브리즈를 썼다가 한번 구매해본 건데 향이 마음에 들어서요. 스너글입니다. 포근한 섬유 탈취제. 향 이름이 허거블 선샤인인데요. 뭐 딱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그냥 노란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여기에 Sun Dried Scent라고 햇빛 건조 향이라고 쓰여 있길래 진짜 이렇게 인위적인 향으로 햇빛에서 건조한 향을 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뿌리고 나면 어떻게 설명 불가능한 볕에서 말렸을 때 나는 뭔가 열감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음에 든 것도 있고 향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 150ml짜리 작은 걸로 사봤는데 이거는 아마 다 쓰고도 또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특히 막 플로럴, 뭐 로즈, 아니면 뭐 달콤한 향 이런 쪽은 제가 취향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튼 끼고 그리고 다음은 좀 간식류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간식류 첫 번째는 바깥에서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좀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때 이거 이클립스입니다.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좀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그런 느낌? 소리 좀 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틴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꽤 많이 남았네요. 이게 제가 민트향을 보통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피치 향이라서 좀 민트향보다 조금 덜 부담스럽게 사탕 먹는 느낌으로 입안이 잘 개운해지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서 한번 사본 건데 생각보다 제가 이걸 은근히 필수템처럼 챙겨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클립스 피치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제품인데 바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디 프로필 아니고 이거예요.
바프 와사비 맛 아몬드입니다. 제가 이런 견과류 중에서 그나마 좀 먹는 게 아몬드인데 이게 한창 허니버터 아몬드 맛으로 되게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허니버터 맛을 좋아하진 않아서 딱히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시즈닝이 뿌려진 견과류에 큰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우연히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하나 먹고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먹고 조금 있다 또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맛이고요. 특히 이 와사비 맛이 처음에 딱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와사비 향 때문에 살짝 약간 그 와사비 매콤한 향 살짝 났다가 조금 짭조름하면서도 달짝지근했다가 아몬드 그 씹는 맛도 괜찮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래요. 침이 벌써. 근데 칼로리가 이 40g에 228칼로리라서 막 생각 없이 다치는 대로 먹었다가는 네, 인간 돼지 사료가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최대한 아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다른 맛도 좀 도전해 보려고 해요. 좀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네, 끌게요. 일단 무선 마우스고요. 되게 예뻐요. 그 로지텍 마우스이고 G70705라는 모델입니다. 그때 구매했을 당시에 약간 마케팅에 조약돌 마우스라 했던가? 제가 그냥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네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 이게 왼손잡이용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디자인이 된 거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좀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손이 작으신 남성분들도 쓰기 편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서 또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살짝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디자인도 만족스러운데 이 손에 딱 들어오는 그립감이랑 이 무게감이 딱 좋아요. 가벼운 편인데 텅 빈 느낌은 안 나고요. 그리고 또 무선이라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전 중에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전 중에 사용도 잘 할 수 있고 이게 켜지면 이런 식으로 LED 불빛도 색깔을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금 저는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해놓은 상태고요. 좀 개중에 PC나 아니면 PC 주변 기기들을 좀 화이트 톤 컬러로 맞추고 싶다. 근데 마우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착용했던 헤드폰을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스사에서 나온 QC 울트라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무선입니다. 제가 한번 무선 헤드폰을 써보고 나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유로움에. 그래서 기능적인 설명보다 제가 편했던 장점들은 일단 첫 번째는 압박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좀 덜해요. 덜해서 이게 보통 이제 헤드폰을 쓰면 특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귓바퀴 이렇게 주변 부분 닿는 이 쿠션감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기통차게 잘 되고 이게 기능 중에 저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나고 있다고 치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 소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또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고 뭐 일반 이렇게 고정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몰입도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던데 신기해서 저도 가끔씩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이 살짝 좀 이렇게 저렴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작 같은 것도 이렇게 버튼을 최소화시켜서 이 블루투스 및 전원 버튼이고 이건 이제 기능 아마 바꾸는 버튼인데 거의 제가 쓰지 않고 휴대폰으로 써서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고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냐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살짝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터치 센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 볼륨이 업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쓸어주면 올라가요. 근데 뭐 막 이렇게 그렇다고 손으로 붙잡을 때 소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게 이렇게 잡을 때나 그냥 이렇게 아래서 위로 쓸어올리는 정확한 제스처가 아니고서야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 이 부분,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되게 자주 껴요. 너무 아파요. 이거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헤드셋을 목에 이렇게 걸어놨을 때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이렇게 덮어진 게 이렇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안 사용하는 안쪽이 드러나는 느낌이라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휴대폰도 그렇고 뭐 사용 전자기기들을 원래 다 블랙으로 맞췄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취향도 바뀌는 것도 있고 고양이를 키워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먼지나 털들이 잘 보이는 색을 좀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밝게 골랐는데 둘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물건 소개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번에도 또
다른 거 주제로 해서 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주무시고 또 다음에 만나요.